자, 이번 시간에 11.1 바로 absorption of light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래서 빛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빛을 흡수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벌어질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In explaining the colors of coordination compounds, we are dealing with the phenomenon of complementary col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n explaining the color coordination compound. 자, 그러니까 coordination compound, 즉 배유화합물이죠. 이러한 배유화합물의 배유화합물의 색깔을 띠는 거.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배유화합물, 우리 계속 배유화합물 하고 있어요. We are dealing with, 우리는 다룰 거래요. Phenomenon of complementary colors. 자, 그렇죠. 보색의 어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합니다. 자, 반대되는 색깔이죠. 자, 이게 보색 관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색이요? 잠깐만, 색깔 이걸로 할까? 자, 이게 violet. 자, 이거 보라색이죠. 보라색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yellow. 그렇습니다. 노란색이죠? 자, 노랑. 그리고요, red. 그렇죠. 붉은색, 빨간색이고요. 그리고요, green. 자, green은 뭐예요? 녹색. 자, 그리고 blue. 맞아요. 파랑. orange, 주황색이죠? 자, 이렇게 서로 보색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야? 이걸 우리가 complementary color, 즉, 보색 관계가 있는 색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the compound observes light of one color, we see the complement of their color.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흰색의 빛에서, 무슨 색의 빛에서? 흰색의 빛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이제 흡수를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기엔 노란색이 빠진 흰색빛, 아이고 뭐야, 이렇게, 야야. 그러니까 흰색의 빛에서 흰색에는 빨주노초 파란무가 다 있잖아요. 그쵸? 빨주노초 파란무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을 흡수한다 그러는 건 노란색이 빠지는 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빨주노초 보라색이 합쳐져서 우리가 흰색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빠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 노란색이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색깔 뭐가 있어요? 빨주, 초파, 남보가 합쳐져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겠죠? 노란색을 빼고 나서요. 노란색은 이제 다른 물체에 흡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빨주, 초파, 남보, 즉 자, 이 녀석을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노란색의 보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색의 보색? 노란색의 보색. 자, 노란색의 보색, 즉 노란색의 보색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건 보라색이죠. 즉 우리 눈에는 노란색을 빼고 난 나머지 빛깔의 합은 바로 보라색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색 관계죠. 이게 바로 complementary color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f the compound observes light of one color, 어떤 색깔, 하나의 색깔을 흡수한다면 we see the complement of the color. 그렇죠. 우리는 그것의 보색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요. When white light. 자, white light. 그렇죠. 흰색의 빛인데요. 빨주노초 파란불을 합쳐서 이제 white light가 되는 거죠. 자, containing the broad spectrum of all visible wavelengths. 자, wavelengths. 그러니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빛을 합치면 우리가 흰색의 빛이 나올 텐데요. Pass through the substance that observes red light. 자, 어떤 물질을 통과시킬 건데 이 물질은 바로 빨간색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색을 흡수한다고요? 자, 빨간색을 흡수한대요. 빨간색을 흡수하니까 이 색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빨간색을 흡수한대요. 그러면 흰색에서 빨간색을 빼볼까요? 자, 흰색에서 이번엔 뭘 빼자고요? 노란색을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엔 빨간색을 한번 빼봐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잠깐만 이거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나머지 무슨 색깔이 남아요? 맞습니다. 빨간색을 빼면 나머지 요게 남죠? 주노초, 파란, 보라가 남죠? 자, 그러면 이게 합쳐진 거. 얘네만, 빨간색 빼고 나머지 얘네만 합성된 이 빛은 어떤 색으로 보이냐 이 말이죠. 어떤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빨간색의 보색인 녹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어떤 색으로요?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합쳐서 바로 녹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빨간색의 보색 관계가 바로 녹색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어떤 빨간색만 흡수하는 물체가 있다면 우리 눈에는 나머지 빛만 튕겨서 보일 테니까 이 빛이 바로 녹색의 빛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Green is comparable to red. 자, 그래서 이 녹색은 바로 빨간색과 보색 관계입니다. So green predominates visually when red light is subtracted from white. 그러니까 흰색에서 빨간색을 뺀 나머지 빛의 합성이 바로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요. 그쵸? 이걸 합성하면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So green. 아 이거 했구나. 자, complementary colors can conveniently be remembered as color pairs on opposite side of the color where shown in the margi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여백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것만 보면 이제 보색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complementary color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황색을 흡수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주황색을 뺀 나머지 빛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주황색의 보색인 파란색이 보이겠죠? 보색 관계.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노란색을 흡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뺀 나머지의 합성인 바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complementary colo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coordination chemistry, 즉 배위학과 관련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위학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로 vivid color, 그렇습니다. 아주 선명한 색깔을 띠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어떤 특정한 색을 흡수를 해서 그 색의 보색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보색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complementary color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실험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An example from the coordination chemistry is deep blue color. 자, deep blue color이라고 되어 있어. deep blue color. 자, aqueous solution. 자, 수용액이죠. aqueous solution. 바로 수용액인데요. 바로 deep blue color를 갖고 있는 수용액이 뭐예요? 맞아요. 구리죠. copper compound. 자, 구리가 화합물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물에 구리가 들어있는 황산구리 수용액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서 구리는 주변에 H2가 리간드 형태로 돼 있어서요. 자, 그것만 표현하면 Cu H2O 6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copper 2 컴파운드가 되는 거죠. The blue color is consequence of absorption of light between approximately 600 and 10,000 nanometers, maximum near 800 nanometer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한번 보죠.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게 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을 띠는 이유가 뭐예요? 파란색을 띠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에 보색 관계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을 띠는 이유가 뭐예요? 파란색을 띠려면 바로 주황색을 흡수해야 되죠. 자, 다시요. 자, 우리가 황산구리. 자, 그렇죠. 황산구리. 그러니까 Cu2 플러스가 들어간 어떤 수용액이 바로 대표적으로 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블루래요. 우리 눈에 뭘로 보인다? 얘가 파란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이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얘가 이 자체에서 어떤 걸 흡수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러니까 Cu2 플러스가 들어간 이 물질이 뭘 흡수하는 거예요? 파란색의 보색인 바로 오렌지, 주황색을 흡수하는 거죠. 바로 구리 수용액, Cu2 플러스가 들어간 구리 수용액, 즉 Cu H2O6 E 플러스는 바로 주황색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빛, 흰색이 빛,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뭐만 흡수한다? 주황색만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보색인 바로 파란색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써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색. 이 파란색이 띄는 이유는 바로 구리 수용액이
주황색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황색의 보색인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파장과 연결을 해서 파장 있잖아요. 빛은 파장 있잖아요. 파동성을 띠니까요. 그런 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보면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600에서 1000 나노미터래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absorption spectrum of CuH2O6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introduction to Huygens field used by the permission from brain fiel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따왔다 이런 말인데 외국 책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여기 자 이렇게 바로 CuH2O6 E+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흡수 스펙트럼 볼게요. 자, 이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 뭐가 있냐?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이만큼 흡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흡수된 정도요. 흡수된 정도. 이렇게 흡수됐네. 그럼 흡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흡수가 바로 여기서 가장 많이 됐죠. 이쪽 부분에서. 자, 이쪽 부분의 영역이 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reciprocal centimeter. 즉 이건 진동수예요. 무슨 수? 진동수랑 관련 있는 진동수 단위고요. 자, 나노미터네요. 그렇죠. 나노미터. 그러니까 미터보다 더 작은 거죠. 자, 어쨌든 이건 길이의 단위니까 이게 바로 파장이죠. 자, 여기서 이 영역대의 파장이 바로 1000에서 667이고요. 이 중에서 최대 여기가 약 얼마 정도 된다? 맞습니다. 8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파장으로 설명을 했네요. 다시 보시면 approximately 8,100 나노미터. 자,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맥시멈이 800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figure 11.1 맞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in the yellow to infrared region of the spectru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스펙트럼은 맞는데요. 옐로우, 그렇죠. 옐로우 계열. 그리고 적외선까지. 어느 선까지요? 적외선.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 좀 외워주면 좋은데요. 글씨를 너무 막 써가지고 선생님이 좀 예쁘게 쓸게요.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가시광선 영역 있죠. 무슨 광선?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가시광선은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까지죠. 자, 여기서 이게 숫자가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보다. 자, 이쪽을 700이라고 여기가 400이라고 할게요. 400 나노미터에서 몇 나노미터 더? 700 나노미터 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붉은색 계열이에요? 자, 요거 알아주면 좋죠. 어디가 붉은색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쪽 색깔을 이걸로 하자. 자, 이쪽이 바로 이쪽이 파란색. 이쪽이 무슨 색? 파란색. 글씨 왜 이렇게 없어? 자, 파란색. 자, 그리고요. 700 나노미터는 파장이 긴 거잖아요. 이건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이 이쪽은 길다. 길면은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파장이 이쪽은 짧다.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건데요. 자, 파장이 짧은 곳이 바로 파란색. 그리고 파장이 긴 곳이 이쪽이 그렇죠. 붉은색 계열이죠. 빨간색, 뭐 이런 색. 예, 뭐 파란색이라도 되고 이거 보라색 이래도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최대 흡수 파장이 지금 어느 정도요? 800이네요. 800. 얼마 정도요? 800이래요. 자, 800이면 지금 700 나노미터를 넘어가죠. 그쵸? 이해돼요? 그리고 아닙니다. 1000에서 600 1000에서 667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요? 색깔이 자, 이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1000에서 667 그렇죠. 바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빨간색은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 노란색 어떤 색? 노란색 있어요. 빨주노에서 노란색.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 부분은 적외선 영역이죠. 빨간색이 바깥쪽이니까 적외선 맞잖아요. 그쵸?
적외선.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적외선까지. 왜냐하면 이게 1000에서 667 나노미터니까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yellow to infrared reg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여기니까요. 그래서 the colors observed. 그러니까 관찰된 색깔은 b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이요? 예, 바로 blue입니다. blue. 이해되시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구리 수용액이 이제 파란색인 건 우리 이미 많이 봤죠? 파란색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외운 거에 따르면 이제 주황색을 보통 흡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파란색의 보색이 바로 오렌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보색 관계에서 오렌지를 흡수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정확히는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물론 오렌지 계열이 흡수가 많이 되고 있네요. 맞죠? 오렌지 계열이 흡수가 많이 되는데 정확한 이 정도 영역대니까 정확하게는 노란색에서 어디서? 예, 667인 노란색 부분에서 그리고 파장이 1000 나노미터인 바로 적외선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700에서 400 나노미터를 우리가 가시광선을 하니까 700을 넘어가니까 우리가 적외선에 해당하죠.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컴플리멘터리 컬러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이거는 좀 더 파장 영역대별로 파장 영역대별로 분석을 한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쨌든 주황색도 있겠죠. 노란색에서 적외선 사이니까요. 그걸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색 관계보다 좀 더 정확한 바로 흑광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발 더 나갔다. 우리는 앞에선 보색을 알았으면 이번에 한 발 더 나가서 파장대별로 얼마나 흡수하는지 흡수 스펙트럼을 봤다. 라고 한 걸음 나아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s not always possible to make the simple prediction of color directly from the observation spectrum. 자,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이번 색깔을 달리 할게요. 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쉽지 않대요. observation spectrum. 자, observation spectrum. 그러니까 흑광되는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자, 이걸 보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수하니까 우리 눈에는 이 영역의 반대색인 파란색으로 보일 거야. 뭐죠? 흡수 스펙트럼만 보여줘도 이거는 파란색으로 보일 거야 라고 예측이 되지만 이건 간단한 경우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bservation spectrum,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 이렇게 간단한 스펙트럼이 아니라 좀 어려운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In large part because many coordination compounds contain two or more observation band, different energy and intensit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한 부분에서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자, two or more observation band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흡수될 뿐더러 그 흡수되는 색이 있잖아요. 색이 얼마나 흡수될지는 또 다르잖아요. 어떤 파장이 흡수하는지와 얼마나 흡수하는지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그 양까지 분석하면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맞죠? 위치뿐만 아니라 파장 위치뿐만 아니라 그 파장에 해당하는 양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색깔을 파악할 때 있어서. The net color observed is color predominating after the various observation are removed from the white light. 자, 어쨌든 이러한 알짜 색깔은 보이겠죠?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흰색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여러 개가 몇 개가 있더라도 그걸 다 뺀 나머지로 보이겠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복잡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예측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장대 위치와 인텐서티를 둘 다 고려하기 때문이죠. 또 개수도 많고요. For reference. 자, 결론적으로 for reference. 결론적으로 the approximate wavelengths and complementary colors to the principal color of visible spectrum are given in table.
11.1. 자, 11.1의 테이블이네요.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지. 11.1 여기 있네요. Visible light. 그렇죠. 가시광선. 우리 인간 눈에 보는 가시광선과 complementary color. 자, 아까 전에 complementary color에 대해서 색깔로 알아봤으면 이번엔 그걸 파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violet과 바로 yellow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죠? 보색 관계라고 그랬죠. 자,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쵸? complementary color. 자, 뭐 이런 거 blue, orange, green, red, yellow, violet, orange, blue, red, green 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wavelength가 뭐예요? 이게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 파장. length는 이제 길이를 나누고 실제로 어때요? 여기 보면 파장의 단위가 있죠. 이건 파장이에요, 파장. 파의 장이 무슨 장자예요? 길이 장자죠. 파의 길, wavelength, range. 그 범위, 파장 범위를 말해요. range는 범위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바로 visible light의 영역대가 400에서 몇 나노미터요? 네, 700나노미터요. 700나노미터인데 자,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는 파장이 어때요?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면 무슨 색? 무슨 색이냐? 빨간색이죠? 자, 빨간색이고요. 빨강색이고요. 자, 그리고요. 400나노미터는 파장이 짧죠? 파장 짧아요. 파장 짧아. 짧으면 무슨 색이요?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이죠. 보라색. 파장이 짧으면 이제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이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광선이죠. 이게 바로 가시광선. 이게 무슨 광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광선.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건 빨주노초 파란보. 자, 이게 가시광선형이에요. 그리고 빛 중에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그거 잠깐만 할까요? 자, 빨간색의 바깥 영역. 바로 이 부분이죠. 파장이 더 길겠네요. 이 부분이 바로 적외선. 왜냐하면 적색의 바깥쪽이니까요. 그리고요, 보라색의 바깥쪽. 이 부분은 무슨 색일까요? 이 부분은 색깔이 없겠죠. 우리 눈에 안 보니까. 보라색의 바깥쪽. 이걸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색이라고 하니까요. 보라색을. 자, 아무튼 자외선. 자, 이렇게 되고요. 물론 자외선은 파장이 더 짧겠죠. 에너지가 높겠죠. 자,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겠죠. 파장이 길겠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거를 나타낸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00에서 700이니까 여기 400 나와 있죠. 400나노미터 나와 있고 여기 700나노미터가 나와 있는 거죠. 400에서 700 사이가 바로 가시광선 visible spectrum이니까요. visible light. 자, 그러면 이제 violet은 선생님 뭐라고 했죠? violet 바로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아무래도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 400에서 450을 우리가 violet 바로 보라색이란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색? 파장이 짧을 땐 보라색. 알겠죠? 자, 그리고요. 뭐 그 사이 빨주노초 바로 마지막 게 뭐라고요? red.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니까 이때는 파장이 가장 길겠죠? 그렇죠. 650에서 700 사이네요. 바로 제가 말했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면 좋아요. 평소에도 이거 외우면 좋아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게 바로 가시광선 영역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요. 물론 이 complementary color도 알면 좋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wavelength가 이럴 때 바로 violet을 띄고요. 이게 흡수가 되면 우리 눈에 yellow로 보는 거죠. 이게 보색 관계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자, 여기 빨간색 여기 뭐예요? 650에서 700인 건 red거든요. red가 65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이게 흡수가 되면 그것의 보색이 뭘로 보인다? green으로 보인다고요. 우리 사람 눈에는요. 알겠죠? 이걸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색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coordination compound, coordination chemistry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vivid color인데 vivid color에 관련된 내용에서 바로 어떤 색을 흡수하면 그의 보색으로 우리 눈엔 보이기 때문이죠. 흰색에서 파란색이 빠지면 나머지 색깔의 합성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오렌지 색깔로 보인다. 이 오렌지색이 바로 파란색의 보색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는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흑광 스펙트럼을 이용했죠.
중요한 건 여기는 바로 파장이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파장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진동수도 있는데요. 진동수와 파장. 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잠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건 다 빛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빛이라고요. 빛. 빨주노초 파라본 빛이죠. 가시광선이든 적외선이든 자외선 다 빛이죠. 자, 빛의 속도 얼마예요? 빛의 속도가 변함이 있나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C로 놓죠. 자, 빛의 속도는 뭐 곱하기 뭐냐? 바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요. 뭐라고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요. 진동수 곱하기 뭐라고요? 파장이라고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건 항상 일정이요. 그러니까 상수라고요. 상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C로 놓는 거예요, 보통. 안 변하는. 빛의 속도 30만 km/s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상수니까 만약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지 이게 곱해져서 30만 km/s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진동수가 이번에는 작아지면 오히려 얘가 커져서 곱하기 했을 때 어쨌든 30만 km/s를 일정하겠죠. 결국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알겠죠?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는지, 파장은 한 번 이렇게 진동하는데 얼마나 많이 갔는지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반비례이죠. 진동이 커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2000이죠. 여기는 뭐요? 286이죠. 여기는 파장이 짧고 여기는 파장이 길죠. 그런데 진동수는 반대로 여기가 35,000, 여기는요 5,000.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진동수가 크다. 여기는요 작다. 결국 진동수가 큰 데는 파장이 짧고, 그리고요 진동수가 작은 데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35,000보다 5,000이 작죠. 작은 데는 파장은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빛의 속도는 색깔이 왜 이것뿐이 없지? 자, 형광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바로 얘 곱하기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바로 빛의 속도로 일정해야 되니까 얘 곱하기 얘가 빛의 속도로 일정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실제로 얘랑 얘랑 곱한 거 있잖아요.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같다고요. 이 숫자 곱한 거랑 다 같아야 돼요. 다 같아야 돼요. 왜? 이게 다 빛의 속도인 30만 km/s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알겠죠? 단위 환산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어 람베트 observation law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